치아가 깨졌네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돌 같은 게 나와서 이제 깨졌는데 여기가 좀 몇 개가 깨졌네. 네. 3개가 깨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2개 정도만 깨졌고요. 한 개는 조금 그래요? 애매하기는 해요. 그래서 식당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 거기서 어디까지 이제 배상을 해줄지 마무리가 좀 얘기가 돼야지 제가 치료를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너무 많이 깨지지는 않아서 그냥 인네일이라는 재료로 그냥 메꾸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당하고 얘기 한번 해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좀 해주세요. 네. 우와, 나변 언니! 드디어 왔구나. 아 근데 엿들으려고 그런 건 아닌데 어. 옆에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저 환자분이 우리 좀 오래된 환자분인데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돌이 나왔대. 그래가지고 씻다가 치아가 깨졌다는 거야. 근데 본인은 한 3개 정도 깨졌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2개 정도만 깨지고 한 개는 조금 애매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식당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좀 약간 환자분이 좀 그러시네. 그렇구나. 아니 그래서 요즘에 식당에 낸다고 상해 진단서 떼달라고 하는 분들이 좀 많거든. 이게 근데 그러니까 약간만 깨졌으면 레진 같은 거로 당일에 치료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치아가 많이 깨져서 신경 치료를 하고 이제 크라운을 씌워야 되면은 이 진단이 한 3, 4주 나와버리니까 조금 골치 아프지. 그리고 심지어는 치아가 왕창 깨지면 치아를 빼고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되니까 임플란트까지? 진단이 막 3, 4개월, 3개월 이상 나오니까 조금 좀 이렇게 난감한 상황이 많아. 그래서 법률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어때? 아니, 손해배상 받을 수 있죠. 아, 그런 진짜? 판례도 손해배상 받은 판례가 있어요. 근데 손해를 배상 받으려면 음식에서 돌이 나와가지고 손해를 입었다는 게 입증이 돼야 돼요. 보통은 이제 여럿이서 음식을 같이 먹다가 음식에서 바로 으드득 해가지고 돌이 나와서 주변에서 그걸 다 봤어. 그리고 바로 뱉어가지고 이거를 사장님한테 바로 얘기를 한 경우에는 그런 바로 이제 목격자도 있고 입증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증명이 안 되면은 손해배상 받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애매하구나. 그럼 뭐 혼자 만약에 이제 먹다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거나 배달해서 음식을 먹었는데 거기서 뭔가 돌이 나왔어. 그래서 치아가 깨졌어. 근데 사장님이 안 봤잖아. 못 봤잖아. 그럼 뭐 그쵸. 손해배상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음식 먹는 도중에 동영상을 찍고 있었다거나 하면은 그게 바로 나온 게 확실할 수 있긴 한데 그런 게 아니면은 조금 애매할 수 있죠. 조금 힘들게 팔아서 돈 벌어가지고 실컷 진짜 하루 고생을 했는데 한순간에 실수로 정말 이렇게 치아가 깨져가지고 뭐 이렇게 치아 얘 치료비를 물어줘야 된다 그러면 되게 좀 많이 힘들 것 같아. 속상할 것 같기도 하고. 요즘에는 그 책임보상보험이라 그래서 식당에서 많이 들기는 하더라고. 간혹 가다가 악의적으로 돌이 나오지 않았는데 좀 물어달라고 막 이렇게 떼쓰는 경우가 있을 것 같거든. 그쵸. 그런 경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보통은 이제 음식점 사장님들이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할 그런 의무가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요새는 음식점에 CCTV를 되게 많이 두고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컴플레인을 걸었는데 머리카락을 직접 집어넣는 장면이 CCTV에 찍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억울함을 이제 벗은 경우가 있죠.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물질이 나왔다고 돈을 요구해가지고 돈을 받는 경우나 알리겠다고 하는 경우는 협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을 받으면 공갈이 될 수도 있고 사기가 될 수도 있겠죠. 잘 모르겠어. 나 이게 법은 진짜 어려우니까 법은 너한테 그냥 물어보라 그러고 나는 그냥 진료에 그냥 전념하는 걸로. 그래서 단경 오늘은 뭐가 지금 불편하다 그랬지? 저 어릴 때 치아를 아말감으로 떼운 게 있었는데 그 아말감이 벌써 지금 한 20년 벌써? 그래서 아말감이 오래되면은 그 안에가 부식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그래가지고. 썩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언니가 한번 볼게요. 그러네. 아말감 주위로 좀 썩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여기 옆에 약간 좀 이렇게 썩은 것도 있다. 오케이. 보니까 이 아말감이라는 게 이제 수은이나 이제 납도 있고 그래서 수은? 납이요? 수은하고 납이 있어가지고 완전 중금속이네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좀 금지된 재료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많이 안 해. 언니가 마취를 할게요. 네.
언니 마취 너무 아플 것 같아. 아 진짜? 우리 치과가 또 안 아픈 치과로 또 그리고 마취도 안 아프게 하는 어. 치과로 유명하잖아. 언니가 안 아프게 해줄게요. 네. 네, 먼저 자 언니가 도포 마취 좀 할게요. 근데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도 안 아파. 진짜? 그치. 언니가 그러니까 마취 잘한다니까 안 아프게. 잘하네. 이번 한번 이 집 해보자. 마취 맛집이네. 마취 맞지? 맛집이네. 마취는 됐고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좀 토크를 해야 돼. 언니가 좀 이렇게 너랑 얘기할 게 많았거든. 저 언니 유튜브 요새 재밌게 잘 보고 아 있어요. 진짜? 재밌어 근데? 언니 시작한 지가 지금 한 3, 4개월 정도 됐잖아. 너무 힘들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전하는 모습이 대단하다, 멋지다. 어떤 분들은 아니 치과 의사면 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댄스 챌린지, 음악 챌린지를 하고 어려운 노래에 도전하고 그다음에 먹방 챌린지까지 그러니까 평소에 안 먹어봤던 것까지 이렇게 막 먹어보면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냐. 악플도 많아. 그래서 진짜? 악플도 많다 보니까 사서 왜 마음고생을 하냐. 돈 벌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 어떻게 보면은 나변도 지금 변호사 일이 진짜 바쁜데 지금 유튜브도 하고 있고 법률 칼럼도 쓰고 그러잖아. 그게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 그렇죠. 나변은 어때? 본업을 제일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시간 날 때마다 하고 싶었던 거랑 그리고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거 이런 거 얘기해주고 그러면은 좋잖아요. 짬 날 때마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치. 언니는 좀 이런 게 있더라. 앞만 보고 살아왔거든. 그래서 죽어라고 공부해서 서울대 치대 가고 치대 졸업하고 바로 서울대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하고 또 석사, 박사 서울대에서 하면서 30대 초반에 이제 박사 학위도 받고 바로 개업해서 이제 개업한 21년 차가 됐거든. 그러니까 이제 청춘을 정말 학업과 일에다가 바친 거지. 옛날에도 물론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들한테 약간 자극을 받으면서 소심한 일탈은 했었는데 약간 치과 의사의 어떤 체면 이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주저앉게 되더라고. 직업병으로 이제 못 가고 어깨도 너무 아프고 거기로 인해서 이제 두통이 너무 심하게 온 거야. 그래서 통증 주사를 좀 달고 살다시피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생이 길지가 않은데 이 길지 않은 인생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 되겠다. 어차피 인생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면 해도 후회 쪽을 선택을 한 거지. 옛날 같으면 치과 의사가 이 가운 입고 춤춘다. 나도 좀 이렇게 두려웠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제 대담하게 하는 거야. 나도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좀 자극을 받았고 나의 어떤 이렇게 도전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이렇게 동기부여가 된다면 정말 값진 일이라고 생각이 된 거야. 그리고 이게 저도 언니의 에너지 같은 걸 보면서 되게 동기부여를 많이 받아요. 아 그래? 그럼요. 그 나의 그럼 도전 에너지 팍팍! 근데 언니가 얼마 전에 로맨스 스캡 당할 뻔했잖아. 엄청 잘생겼지? 뭐야? 페라리. 배우같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롤렉스 어머나. 본인이 무슨 뉴욕의 골드만삭스에 어머나. 다니는데 악의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서 좀 조심스러워서 DM이라든지 메신저를 확인을 안 하는데 보통 이제 뭐 업무적으로 또 이게 뭐 연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DM을 열어봤더니 쫙 와 있는 거야. 나는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한국을 사랑하고 당신이 인스타에서 보니까 좀 이뻐 보인다. 그래서 좀 친하게 지내고 싶다. 근데 뭔가 이렇게 느낌이 해가지고 로맨스 스캠이구나. 근데 요즘 보니까 사기가 정말 기승을 부리더라고. 내 주위에도 좀 당한 사람들 있고 이렇게 SNS나 이렇게 카톡으로 정말 돈 많은 척하면서 잘생긴 외국 남자가 한국에 너무 관심이 많다. 너 너무 정말 이쁘네. 나 한국에 가서 진짜 너랑 결혼하고 싶어. 여생을 보내고 싶어. 이러면서 접근을 해서 신뢰를 쌓게 한 후에 나중에 이제 비용을 요구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런 거 진짜 무시하는 게 사실 상책이긴 해요. 낯선 사람이잖아요. 어릴 때 이제 야 낯선 사람 조심해라. 너한테 이제 뭐 사탕 준다고 해도 따라가지 마라. 어른들 말씀이 다 맞아요. 수법이 되게 다양해져가지고 너가 내 택배를 대신 맡아줘라. 뭐 이런 경우도 있고 투자 권유하는 경우도 있고 암호화폐 같은 걸로 암호화폐를 달라거나 아니면은
내 묶인 돈을 풀기 위해서 네가 돈을 좀 넣어줘라 이런 경우도 있고 수법이 정말? 진짜 다양한데 근데 일단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지를 좀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디서 알게 된 사람인가? 이렇게 오며 가면서 이렇게 실제로 얼굴 보고 이렇게 만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돈을 벌게 해주겠다거나 어. 아니면 돈을 달라거나 하면은 일단 의심하고 피해야 돼. 그렇지. 야 정말 요즘에는 나 요즘 왜 이렇게 나 개인 정보가 노출이 됐는지 언니가 얼마 전에 또 보이스피싱 당할 뻔했잖아. 서울 남부지검 누구 수사관이래. 그러면서 이지영 씨 지금 금융 사기에 연루가 됐다. 본인도 모르게 지금 몇 가지 확인할 정보가 있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딱 직감을 한 거지. 주위에서 얘기 들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사실 돈이 좀 궁한데 보이스피싱하면 돈 얼마나 벌어요? 저 좀 하면 안 될까요? 이랬더니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 보이스피싱에 본인이 이제 당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 내가 대처하는 게 좋을까? 일단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신고를 바로 해가지고 은행 같은 데 돈이 들어갔을 때 돈을 인출하지 못하게 바로 지급 정지를 할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돈을 빼가버리면은 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일단 나가면은 돈 찾는 거는 쉽지 않은 거네. 그쵸. 나가기 전에 의심하고 일단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고 대응하지 않는다든지 너무 당황해가지고 돈을 보냈다 하면 바로 지급 정지를 해가지고 돈을 지킬 수 있게. 물어봐 될게. 치아가 좀 많이 썩기는 했는데 인레이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일단 레진으로 했어. 근데 이게 나중에 너무 많이 시리거나 그럼 신경치료나 뭐 인레이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아주 깊거나 아주 막게 아주 넓진 않아서 레진으로 했고 때문에 시리거나 그럴 수 있어. 3, 4일 정도, 1, 2주 정도는 너무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좀 피하고. 이 레진이라는 재료가 치아에 딱 화학적으로 결합을 해. 그래서 웬만하면 잘 안 떨어지는데 강도는 좀 약하기 때문에 딱딱한 거, 질긴 거는 좀 피해야 될 수 있고 그리고 너무 끈적이거나 뭐 이렇게 캐러멜, 젤리 이런 거 좀 주의해야 되고. 오케이. 오늘 치료하는 거 너무 고생 많았고 또 연락하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해요. 아래쪽은 지금 비포 사진이고 위쪽은 이제 애프터 사진. 치료 잘 됐네요. 티 안 나지. 레진이라는 재료가 티가 안 나. 언니가 손이 빠르지. 그러니까.